인서와 하기시습지. 공자의 길을 따라. 제20편 원점으로의 회귀. 뉴욕에서 돌아온 한인서는 다시 권리사의 공인도장에 앉아 있었다. 전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장 평안을 느끼는 곳은 여전히 이 작은 한옥이었다. 은행나무가 바람에 살랑이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한인서는 지난 몇 년을 돌아보았다. 인서야, 잘 다녀왔구나. 유일훈 선생이 모처럼 찾아왔다. 몇 년이 지났지만 선생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선생님,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낙엽기근. 마이너스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고 했지 않은가.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해요. 과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이니? 전 세계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고 수백만 명이 구독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감동에 그치는 건 아닐까요? 유일훈 선생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너도 그저 막연한 갈망만 있었지 않았나?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 보아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선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모든 씨앗이 싹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개라도 싹트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한인서가 돌아보니 클라라가 서 있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클라라는 더욱 성숙한 모습이었다. 클라라. 어떻게? 언니 유엔 강연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바로 비행기 탔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를 기뻐하며 껴안았다. 언니, 저는 이제 소르본 대학에서 동양철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리의 신유학센터도 문을 열었고요. 정말? 대단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보여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거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권리사 공자사당 앞에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클라라, 내가 파리에서 느끼는 것은 어떠하니? 유일훈 선생이 물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지혜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느껴요. 특히 젊은이들이 개인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관계 중심의 사고를 배우고 싶어 해요. 한인서가 끼어들었다. 저도 전 세계에서 온 편지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의 본질적인 고민은 어디나 똑같다는 것이요. 어떤 고민들이요? 클라라가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2500년 전 공자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같아요. 유일훈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고전의 힘이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다루기 때문이야. 다음 날 한인서는 클라라와 함께 공인도장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몇 년 만에 찾아온 방문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한인서가 처음 만났던 민수도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민수는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민수야, 정말 많이 컸구나. 어떻게 지내니? 저 이제 학생회장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랑도 매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부모진연 불가부지야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민수의 할아버지도 함께 왔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자란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오후 처음 상담받았던 젊은 부부도 찾아왔다. 이제는 아이까지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는 지금도 매일 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며 한인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정말로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자 한인서와 클라라는 도장 뒤에 노성산에 올랐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언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물론이지.
곡부의 공묘에서. 그때 우리가 꿈꿨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네요. 한인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어떤 일들이요? 공자님의 대동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야. 세계가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 말이야. 클라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가 계속 함께 일해야겠네요. 그럼 동서양의 지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날 밤 한인서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클라라와 다시 만나서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다. 유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나의 구도 여행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다. 공자님께서 꿈꾸셨던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클라라와 함께,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동지들과 함께. 인자무적 마이너스 인한 자에게는 적이 없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오늘도 새로운 내일을 꿈꾼다. 다음 날 아침 한인서는 늘 그랬듯이 공자사당에 인사를 드렸다. 스승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도장 문을 열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었다. 한인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은행나무가 아침 바람에 살랑이며 속삭였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처럼. 한인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공자의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1- 에필로그 5년 후 한인서의 신유학 커뮤니티는 5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었다. 클라라는 유럽 신유학센터의 대표가 되어 런던, 베를린, 로마의 지부를 설립했다. 민수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하여 한인서의 제자가 되었고 그날 상담받았던 젊은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서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권리사의 공인도장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지혜의 물결은 전 세계를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인서는 오늘도 은행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방문자들을 맞고 있다.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세상을 바꾼다.